안녕하세요. 단호박 약사 헬로킴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오늘은 제가 월요일이라서 원래 유튜브를 안 켜려고 했는데 환자분들 때문에 다시 유튜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요즘 조금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정정해 드리려고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심란하고, 사실은 약국 같은 경우에는 매스컴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마스크가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몇 장이 들어오는지도 저희들한테는 고지가 되지 않았고요. 헛걸음을 하시는 손님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들어오셔서 화를 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번 주 포스팅에 계속 마스크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고 위에 글을 올렸잖아요. 그런 게 다 그런 맥락이거든요. 전화도 정말 많이 오고요. 헛걸음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제 음압 병상도 조금 부족하다고 하고, 확진자 수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부터 거의 절벽 수준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초기에 포스팅 했을 때처럼 이게 감기랑 같은, 라이노 바이러스랑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베타 클래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메르스랑 같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초기 감기인지 사실 내가 이게 코로나 증상인지 명확치 않을 때가 있고, 지금은 무증상 감염자도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타 나는 아니다 너는 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마스크 쓰기, 그 다음에 손 씻기, 그 다음에 뭐 이런 휴대용 손소독제를 갖고 다닌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손잡이를 잡지 않는다든지,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저는 차키로 이제 누르거든요. 이렇게 한다든지, 하여튼 최대한 접촉을 피하고 하는데, 사실 마스크도 부족하고 이제 심리적으로 저번 주부터 이제 비상약을 집에 쟁여두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지켜보니까 비상약을 이렇게 챙기라고 유튜브랑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아스피린, 타이레놀, 그 다음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항생제, 그 다음에 뭐 진해거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에드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챙겨놔라, 이렇게 방송이나,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인터넷에 맘카페라든지 이런 곳에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조합을 오시는 환자분들마다 말씀을 하신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유튜브를 켰습니다. 제일 먼저 아스피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아스피린은 그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처음 창궐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유명한 약이죠. 아스피린 많이 드세요. 그리고 아스피린을 또 다른 용법으로 고지혈증이라든지 혈압약이 있으시다든지 집안에 중풍이 있었던 이력이 있으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드시는 100ml짜리가 또 나와요. 근데 이 상비약, 코로나 비상약에서 준비하라고 한 거는 아스피린 500ml인데 해열, 진통, 소염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스피린은 장기간 복용하시게 되시면, 우리가 어찌됐든 감기라든지 어떤 증상이 있으면 적어도 일주일은 약을 먹게 되잖아요. 짧게는 3일부터 일주일까지 약을 먹게 되는데, 와, 이게 마스크를 쓰고 빨리 말을 하려니까 숨이 차네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 소화기계가 원래 안 좋으신 분들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다든지, 위장이 안 좋으시다든지, 위염이 있으시다든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계시다든지, 하여튼간에 이 소화기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아스피린을 그렇게 먹게 되면 빵꾸 납니다. 그래서 피가 나요. 위출혈, 소장출혈, 굉장히 무서운 부작용이에요. 소장출혈, 위출혈이 나면 우리는 출혈이 난지도 모르고 대변을 통해서 피가 나와야 찾아 그때 가서야 아스피린을 통해서 그 위나 장, 소화기계에 피가 난다는 걸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해열, 진통, 소염제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잘못된 정보에서는 아스피린을 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코로나 비상약에서 일단 아스피린은 제외하고 싶고요. 그 다음은 타이레놀. 타이레놀은
소염 작용은 없고 해열 진통 작용만 한다는 건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고 비교적 안전한 약이에요. 타이레놀은. 그래서 타이레놀은 비상약으로 집에 한두 개씩 가지고 계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보시면은 요즘에 나오는 잠깐만요. 이런 탁센이라든지 뭐 이지엔6 여러분 생리통으로 많이 드시죠? 탁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지엔6 N이라든지 이게 조그만한 용량이라 그래서 이지엔6 N이고 뭐 덱시프렌드 저희는 덱시프렌드 이게 또 약국마다 또 약 이름이 상품명이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성분은 다 같은데 제약회사마다 이름을 다르게 쓰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약국에서 드셨던 이 덱시프렌드를 다른 약국에 가셔서 저 덱시프렌드 주세요 라고 하면 다른 약국에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에 보시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보시면 덱시부프로펜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약국에 가셔서 다른 약국에 가셔서 덱시부프로펜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하여튼간에 그 인터넷에 요즘에 떠돌고 있는 그 코로나 비상약 중에 에드빌이라고 써놓고 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또 구비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얼마나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냐면 에드빌 자체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예요. Non-inflammatory 아니지. 제가 또 정신이 없어서 영어를 또 잘못 말했네요.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이라 그래가지고 엔세이드 계열이에요. 타이레놀은 엔세이드 계열이 아니에요. 이거는 엔세이드 계열 쪽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들이 먹는 맥시부펜, 브루펜, 이지엔6, 탁센, 뭐 탁센 2부, 이지엔6 2부, 뭐 에드빌 이런 쪽은 다 엔세이드예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결국 똑같은 약을 2번 준비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 달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엔세이드 계열은 뭐 덱시부브루펜이라든지 이부브로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2개씩, 2각씩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덱시부브루펜이 가장 나중에 나온 약이에요. 왜냐면 덱시부브루펜은 이부브로펜의 위장 부작용을 굉장히 많이 줄인 약이에요. 이부브로펜이 굉장히 좋은 약인데 에드빌이요. 이부브로펜이 굉장히 좋은 약이지만 이것도 역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계속 먹게 될 경우에는 위장 부작용이 생겨요. 소화불량이라든지 위가 쓰리고 더부룩 답답하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데 덱시부브로펜은 이부브로펜에 그런 위장 부작용이 생기는 구조를 하나 없앴어요. 그래서 훨씬 안전한 약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젠6 프로 제형 있죠? 그게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약인 거예요. 이젠6 프로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덱시부브로펜을 함유한 모든 상품들 다 안전하고 좋은 약이에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계속 말을 하니까 숨이 차고 제가 원래 또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이게 이렇게 뭐 숨 쉬는 게 원활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드리려니까 조금 힘이 드네요. 그리고 코로나 비상약이 아까 또 있었던 게 뭐 진해거담제라고 있는데 진해거담제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침 감기약 그거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화 안 됐을 때 또 필요하니까 소화제 그 다음에 종합감기약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헬로킴 약사가 추천하는 코로나 비상약은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약들이 아니라 제일 먼저 타이레놀,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타이레놀, 그 다음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즉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탁센, 이젠6, 덱시부브로펜, 페인엔젤 등등 그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종합감기약, 뭐 예를 들자면 뭐 캐롤비 콜드라든지 종합감기약은 되게 많아요. 거꾸로 들었네. 캐롤비 콜드, 그 다음에 또 많이들 드시는 화이트벤 큐, 그 다음에 화콜, 시콜드 이런 것들, 종근당에서 나온 모드콜 이런 것들이 다 종합감기약이거든요. 종합감기약은 함량이 낮아서 보통 2알씩 드셔야 되거든요. 이 2알에
아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하나씩 껴서 드시는 걸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염증도 작고 종합적인, 근데 종합감기약은 어디까지나 초기 감기일 때 종합감기약을 드시는 거고요. 그 이상의 단계가 됐을 때는 항생제를 드셔야 돼요. 아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인터넷에서 떠도는 코로나 비상약에는 항생제도 있었는데 약국에서는 항생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항생제는 처방전이 꼭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것들은 정말 누가 썼는지 잘 모를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은교산 제제가 요즘에 굉장히 좋아요. 은교산 제제가 이렇게 원래는 네모난 이런 형태로 나와서 조금 드시기 힘드셨는데 요즘에는 이런 스틱 형태로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종합감기약이나 아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에 이런 거 하나씩 껴드시면 목감기라든지, 은교선이 특히 하는 일이 기침하고 인후통, 편도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씩 껴드시는 게 훨씬 좋고요. 이런 거를 집에 상비해 두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주말에 뉴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20초 동안 숨이 참아지면 뭐 코로나가 아니고 뭐 그렇게 해서 못하면 그게 코로나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다 유언비어고요. 우리가 코로나인지 코로나 바이러스인지는 사실은 굉장히 알기가 어렵고, 코랑 목을 통해서 검체 검사를 하는 것밖에는 없고요. 사실은 그 검사 자체도 정확도가 그렇게 막 완전 99%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개인 면역을 철저히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처음에는 기침 발열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기침 증상이라든지 발열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1339에 전화하라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설사도 일으킬 수 있고요, 복통도 일으킬 수 있고요, 기침 발열 없으신 분도 있고, 콧물에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산다고 하죠. 그래서 검체를 코에서 채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침, 목감기 쪽으로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종류별로 약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2통씩 있으면 이게 일주일분이거든요. 여기 열흘이니까 10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2통씩 하면 20개잖아요. 그래서 하루 3번씩 드시면 한 7일 정도는 먹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약을 드셔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루 3번 다 지켜서 먹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보통은 아침 저녁으로 드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2통씩만 쟁여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헬로킴 약사를 구독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조금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낫게 조금 더 나은 지식과 정보를 제가 제공해 드리고자 유튜브를 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도 마스크 문의 전화가 정말 끊이지 않고요. 빈손으로 왔다 가시는 분들 너무 많고요. 정말 심란하고 또 심란합니다. 그러면 비상약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에서 서바이벌 안녕.